저의 후지 가원인데 장마가 끝나고 일부 나무에 갈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잎이 노라지죠. 잎이 노란데 가운데 검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도 아랫부분 일부 잎에 갈반이 감염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아랫부분에 상당히 감염이 됐네요. 이렇게 잎들이 갈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지 며칠 됐는데 처음에는 일부 잎이 황화낙엽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갈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 임시방제를 해도 갈반은 피해 갈 수가 없네요. 저희가 온 이쪽 부분은 과거에도 갈반이 한번 발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반 잡는다고 2, 3년 고생을 했거든요. 2020년 그때 57일인가 장마가 지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전국적으로 갈반이 엄청나게 많았죠. 어떤 가원은 사과 잎이 하나도 안 달린 가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밭은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의 갈반이 어느 정도 발병을 했거든요. 원래 현재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부터 갈반에 감염되어 낙엽이 되면은 아직 8, 9, 10월 수확을 하려면 3달이 남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쪽 부분은 땅이 식양토거든요. 그러니까 점토질 성분이 많아요. 쪼대 성분이라고 하죠. 이쪽이 원래 논자리였는데 토심도 깊고 배수도 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유공관을 다 묻었는데도 비가 워낙 많이 내리고 자주 내리다 보니까 방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로는 탄저병에 취약하고 후지는 갈반에 취약하지요. 원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홍로는 탄저병에 감염된 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후지 과원은 갈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8, 9, 10월 나머지 기간 동안 잎 관리를 잘 해서 수확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반은 일단 감염되면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현재 갈반에 감염된 잎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감염된 잎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잎들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방제를 또 해야 되겠죠. 사과나무가 갈반에 감염되면은 과원 전체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일단 갈반이 발병하면은 갈반 확산을 방지할 만한 약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뭐냐면은 보르도액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한국3공의 IC412 보르도액입니다. 제 가원에 갈반 증상이 보이길래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과원 전체적으로는 살포하지 않고 갈반이 조금 발생한 곳에 부분적으로 살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때는 보르도액을 잘 살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마 전에 1회 보르도액을 살포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갈반이 보이니까 제가 원래는 8월 초지만 이 시기에도 2차로 보르도액을 살포하려고 합니다. 갈반에는 보르도액보다 더 좋은 약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병한 잎에는 보르도액이 효과가 없어요. 보르도액은 치료하는 약재가 아니고 예방하는 약재거든요. 갈반이 발생한 나무에 보르도액을 살포하면은 감염이 안 된 잎들은 보호를 할 수가 있죠. 아직 수확기까지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잎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도 그때 최장 장마 기간 동안에 제가 안동, 영주 이 일대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야, 정말 그땐 대단했죠. 어떤 가원은요, 정말 잎이 하나도 안 달린 가원도 있었습니다. 사과만 달려 있었어요. 그해 공판장에 출하된 사과 중에 저품위 사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잎이 없다 보니까 당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색깔이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갈반이 발병했기 때문에 수확 때까지는 어쨌든 잎을 많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남은 잎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보르도액을 살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르도액을 8월 초에 이때 살포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르도액 주성분은 석회하고 황산굴이거든요. 보르도액에 석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꼭지 부분에 하얀 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좀 급하기 때문에 저는 2차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보르도액은 아무리 많이 쳐도 1년에 2회 이상 살포하면 좋지 않습니다. 갈반 예방한다고 보르도액을 계속 살포하면은 사과가 거칠거칠해지고 사과가 검어져요. 그러면은 상품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일기예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적어도 2, 3일 동안 비가 예보되어 있지 않을 때 살포해야 됩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바로 비가 내리면 약해를 입게 됩니다. 주변에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약해를 입어가지고 사과 농사를 망친 분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르도액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면 절대로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새벽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이런 때 새벽에 보르도액을 살포하면은 보르도액 성분 중 석회 성분이 쉽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약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이슬이 있는 날은 이슬이 마르고 난 뒤에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케어스나 레이트론, 아비온 같은 고착제를 혼용해서 살포하는 게 좋아요. 이런 고착제를 살포하면은 나무에 보르도액 성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예보에도 없던 소나기가 내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르도액이 쉽게 내려가서 약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칼슘을 연면 시비해 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석회도 주성분이 칼슘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칼슘을 바로 연면 시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올해는 사과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후지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후지는 올해 냉해를 심하게 입었죠. 그래서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장마철에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알반이나 탄저병도 상당히 발병할 것 같아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방제를 잘 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